저는 오늘 제 아들의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가 숨겨둔 쪽지를 발견한 순간 제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68.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 하나 키우느라 20년을 청소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손에는 며느리가 몰래 남긴 쪽지가 있습니다. 읽는 순간 제가 알던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정말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이 쪽지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이런 걸 보낸 걸까요?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주일 전 그날도 새벽 5시 저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지만 몸이 먼저 움직이더군요. 청소 일을 20년 하다 보니 몸이 알람 시계가 되어버렸거든요. 아침 6시쯤 현관문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택배였어요. 문을 열자 제법 큰 상자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며느리 은지였습니다. 어머니 건강식품이에요. 꼭 드세요. 사랑해요. 박스위 메모를 읽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은지가 이런 걸 보낼 아이가 아닌데. 상자를 들고 안으로 들어와 조심스레 뜯어보았습니다. 홍삼 세트였습니다. 하나씩 꺼내다 보니 상자 바닥에 뭔가 하얀 종이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포장지인 줄 알았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손글씨였습니다. 며느리 글씨체. 쪽지를 펼쳤을 때 제 손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손이 떨립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더 이상 혼자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민수 오빠는 겉으로만 착한 사람입니다. 어머니께서는 모르실 겁니다. 오빠가 제게 어떻게 했는지. 매일 밤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제가 조금이라도 말대꾸하면 처음엔 밀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은 물건을 던지고 그 다음은 저는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3번이나.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제 핸드폰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사진, 녹음 파일, 영상. 비밀번호는 하윤이 생일입니다. 부디 이 편지를 보시면 제 딸만은 지켜주세요. 저는 곧 큰 결심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쪽지를 읽고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니야. 우리 민수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마지막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큰 결심. 설마. 주저앉았습니다. 부엌 바닥에 그대로. 그날 오후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물어봐야 하지? 내가 은지를 때렸냐고 물어볼까? 근데 만약에 오해라면? 엄마, 저 바쁜데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잠깐, 민수야. 은지는 잘 있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요, 갑자기? 아니, 그냥 며칠째 연락이 없어서. 은지 괜찮아요. 요즘 애 키우느라 피곤한가 봐요. 맨날 집에만 있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맨날 집에만 있고. 왜 그 말이 이렇게 걸리는 걸까요? 이틀 후 저는 아들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갑자기? 문을 연 건 며느리 은지였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뺨도 움푹 들어가 보였고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그냥 손주 얼굴 보고 싶어서 왔다. 안에 들어오세요. 은지의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뭔가 다리를 절뚝거리는 것 같았어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정말로 그 쪽지에 쓰인 게 사실인 건가? 은지야, 다리 다쳤니? 아, 이거요? 그냥 계단에서 살짝 삐끗했어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며느리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주 하윤이가 제 무릎에 올라왔어요. 이제 돌이 조금 지난 아이였죠. 하윤아, 할머니 왔네. 보고 싶었어. 아이를 안고 있는데 은지가 주방에서 물을 따라왔습니다. 긴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손목 부분이 살짝 올라가면서 뭔가 보이더군요. 멍이었습니다. 시퍼렇게 든 멍. 은지야, 손목. 은지가 화들짝 놀라며 소매를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지야. 제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어머니.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은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왜 여기 계세요? 민수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주 보러 왔다. 아, 그러셨구나. 밥은 드셨어요? 아직. 그럼 같이 먹어요. 은지야, 저녁 준비해. 며느리가 후다닥 주방으로 갔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분명히 뭔가 잘못되어 있어. 우리 민수 눈빛이 예전과 달라. 저녁을 먹는 내내 저는 아들을 관찰했습니다. 은지야, 반찬 더 가져와. 은지야, 물 떨어졌잖아. 안 보여? 은지야, 하윤이 울잖아. 제대로 안 봐? 명령 조였습니다. 제가 알던 우리 아들이 아니었어요. 은지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시키는 대로만 움직였죠. 밥을 먹다 말고 제가 물었습니다. 민수야, 너 은지한테 왜 그렇게 말하니? 네? 뭐가요? 명령조로 말하잖아. 부부 사이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세요? 저희 부부 일인데. 그래도 엄마,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조용히 밥이나 먹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들 집을 나오면서 확신했습니다. 쪽지는 진짜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로 저는 며느리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3일이 지났습니다. 새벽 3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민수야? 왜 이 시간에? 엄마, 은지가 집을 나갔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 오늘 저녁에 싸웠거든요. 근데 새벽에 보니까 침대에 없더라고요. 짐도 싸갔어요. 그래서 지금 어딨는데? 모르겠어요. 전화도 안 받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쪽지에 쓴 큰 결심이 설마 지금인 건가? 민수야, 너 은지한테 뭐 한 거 있니? 없어요. 그냥 좀 말다툼했을 뿐이에요. 말다툼? 손찌검은?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은지 때렸어? 미쳤어요? 제가 왜 아내를 때려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 그럼 은지 손목에 있던 멍은 뭔데? 그건 그냥 부딪혀서 생긴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한테 정직하게 말해봐. 민수야. 엄마, 끊을게요. 은지 찾아야 해서.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순자 여사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혹시 김은지 씨 아시나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 며느리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한강 다리에서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박순자 여사님 앞으로 쓰인 유서였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경찰서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확인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내가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그 쪽지를 받고도 며칠을 망설였던 게 저는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책상 위에는 투명 비닐봉투에 든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봤습니다. 며느리 은지의 글씨체였습니다. 시어머니께. 이 편지를 읽으실 때쯤이면 저는 이미 이 고통에서 벗어났을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겁쟁이라서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택배로 보낸 쪽지를 보셨을 겁니다. 그때도 용기를 내려 했지만 결국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요. 민수 오빠는 결혼 전까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말로만 했어요. 너는 왜 이것도 못해? 넌 정말 쓸모없어. 그런 말들. 그 다음은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접시, 리모컨 뭐든지. 한 번은 꽃병이 제 머리 옆으로 날아갔어요. 조금만 더 가까웠으면 맞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직접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읽다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았냐고요? 신고했습니다. 3번이나. 근데 경찰이 올 때마다 민수 오빠는 완벽한 남편이 됐어요. 제 아내가 산후 우울증이 심해서요. 자해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경찰들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봤습니다. 제 친구들에게도 말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민수 오빠가? 말도 안 돼. 그렇게 착한 사람이? 시어머니, 세상은 겉모습만 봅니다. 착한 척하는 사람이 진짜로 착한 사람인 줄 알죠.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윤이는 제 딸은 저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제 핸드폰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사진, 녹음 파일, 영상 다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하윤이 생일입니다. 부디 제 딸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비겁한 방법밖에 찾지 못해서.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일주일 전 택배 속 쪽지는 마지막 도움 요청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받고도 망설이는 사이 며느리는 이 끔찍한 결심을 실행에 옮긴 거였죠. 여사님 괜찮으세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죠. 그래서 은지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색 중입니다. 그럼 혹시 살아있을 가능성도?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서가 발견된 지점이 그리고 시간대를 봤을 때 아직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안 돼. 제발. 은지가 살아 있어야 해. 하윤이가 엄마가 필요한데. 며느리 핸드폰은 못 찾으셨어요? 그것도 수색 중입니다. 혹시 비밀번호를 아신다면 큰 도움이 될 텐데요. 0414입니다. 제 손주 생일이에요. 경찰관이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님 남편분께는 연락하셨나요? 아직입니다. 일단 여사님께 먼저 연락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말할게요. 제 아들이니까.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아드님이 며느님께 폭력을 행사한 정황을 아시나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에 알게 됐습니다. 택배 상자에 숨겨진 쪽지로요. 그 쪽지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네, 집에 있습니다. 나중에 증거로 제출해 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와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은지 찾았어요?
민수야, 지금 어디니? 집이요. 왜요? 나 지금 갈게. 거기 있어. 엄마, 무슨 일인데요? 가서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택시를 탔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하지? 내 아내가 유서를 남기고 사라졌다고? 내가 때려서?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민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 하윤이는 바닥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왜 그래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네, 은지가 유서를 남겼대.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한강 다리에서 발견됐대. 경찰이 지금 수색 중이야. 그게 무슨...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은지가 그럴 리 없어. 분명히 오해야. 오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은지한테 뭘 한 거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은지 손목에 있던 멍은 뭐고? 다리 절뚝거리던 건 뭐야? 그건...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저는 일어나 아들 앞에 섰습니다.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너 은지 때렸어? 민수야. 한두 번. 그냥 화가 나서. 그 순간 저는 아들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한두 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두 번이면 괜찮은 줄 알았어? 아내를 때리는 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 거야? 엄마, 진정하세요. 저도 잘못했어요. 근데 은지도 저를 너무 화나게 만들어서. 뭐? 귀를 의심했습니다. 은지가 화나게 만들어서? 그래서 때려도 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제 말은. 너 정신 있니 없니? 내 아내가 지금 유서를 남기고 사라졌어. 죽었을 수도 있다고. 민수가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전 정말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저는 비웃었습니다. 은지가 남긴 편지 봤어. 너 몇 번이나 때렸어? 물건도 던지고? 그게 순간적이야? 은지가 경찰에 신고도 했대더구나. 3번이나. 근데 너는 뭐라고 했어? 산후 우울증 때문이라고?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 전 정말 사랑했어요. 은지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오면 은지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럼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래서 때려? 죄송해요.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라 은지한테 해야지. 저는 소리쳤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없을지 모른다. 은지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민수와 저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며느리 은지였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은지야. 저는 달려가 며느리를 껴안았습니다. 살아있구나. 살아있어.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은지는 제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괜찮아. 괜찮아. 살아있는 게 어디니. 저는 며느리를 떼어놓고 얼굴을 살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어요. 어디 갔었니? 유서는 왜 남긴 거야? 은지가 고개를 들어 민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봤어요. 정말로 뛰어내릴 생각이었어요. 다리 위에 제 시도 되게 속 섰었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근데 못하겠더라고요.
하윤이 생각하니까 제가 죽으면 하윤이는 어떡하나. 그 생각만 들었어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정말 잘했어. 살아줘서 고마워. 그래서 친구 집으로 갔어요. 하루 종일 울다가 경찰서에서 연락 왔다는 걸 친구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온 거야? 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니까. 은지가 민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오빠. 민수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 이제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해.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은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진짜로. 오빠는 맨날 그랬잖아. 은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때리고 나서는 항상 울면서 사과했지.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미쳤었어. 근데 또 했잖아. 또. 이번엔 진짜야. 상담도 받을게. 병원도 갈게. 제발. 됐어. 은지가 손을 들어 민수를 가로막았습니다. 나 더 이상 못 믿어. 오빠 말. 오빠 눈물도. 다. 은지야. 그리고 무엇보다. 은지가 바닥에 있는 하윤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내 딸한테 이런 아빠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 엄마가 맞는 거 보면서 크는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오빠처럼 돼. 아니면 나처럼 되든가.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지야, 제발. 하윤이 생각해서라도. 하윤이 생각하니까 이러는 거야.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늘 조용하고 순했던 며느리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걸. 나는 내 딸이 남편한테 맞는 게 사랑인 줄 아는 여자로 자라는 꼴을 볼 수 없어. 그리고 절대로 내 딸 앞에서 엄마가 맞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거야.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은지야. 내가 맞아. 우리 하윤이는 그렇게 키우면 안 돼. 저는 며느리 옆에 섰습니다. 민수야. 엄마. 은지 말이 맞다. 이혼해라.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가? 왜? 왜긴. 내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그래도 저희 가족인데. 가족이니까 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저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 여자를 때리는 남자로 키우지 않았다고. 내 아빠는 단 한 번도 나한테 손을 댄 적이 없어. 화가 나도 속상해도 힘들어도. 그게 사람이야. 그게 남편이고.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 은지한테 미안하면 이혼해줘.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야.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지는 하윤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이혼 절차도 시작했고요. 민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어제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전 정말 나쁜 사람인가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근데 나쁜 짓을 한 거지. 민수야,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내가 정말로 변하고 싶다면. 근데 그건 은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해. 엄마. 저 상담 시작했어요. 정신과도 다니고 있고요. 잘했어. 은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 그건 은지가 결정할 일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너 자신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해. 은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윤이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너 자신을 위해서.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 민수가 변할 수 있을까? 진짜로? 며칠 후 은지와 하윤이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손주를 안고 은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괜찮아요. 친정 엄마가 많이 도와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은지는 담담했습니다. 이혼은 확실히 할 거예요. 민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조금씩 자신을 돌아보려 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해자는 태어나면서 나쁜 사람이 아니지만 환경과 잘못된 상처가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잘못은 반드시 잘못이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그 택배 상자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은지가 살아있고 하윤이는 안전하며 민수는 변하려 한다는 것. 모든 게 완벽하진 않지만 최선입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가 맡고 있다면 도망치세요. 믿어주지 않는 가족과 사회가 있어도 설마라는 말로 덮지 마세요. 그 설마가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생각합니다. 누군가 도움을 청할 때 망설이지 말고 귀 기울이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폭력 없는 세상에서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